자, 그 다음 기초상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기초상이 뭐냐면 우리가 왁스림을 깔기 전에 그 밑에다가 이제 레진 베이스를 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레진 베이스를 까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그 왁스만 까는 데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왁스만 깔았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치과에 이래 그렇게 이제 원장님이랑 같이 체크하러 다니지 않을 때는 당연히 왁스로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게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 오류가 많아지더라고요. 특히 골에 그 언더컷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왜냐면 왁스는 빼면서 변형이 거의 100%입니다. 100%. 덴처는 모든 유지가 음압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이제 검이라고 하죠. 검, 잇몸에 착 달라붙는 이런 걸로 이제 그 유지가 되는데, 물론 교합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아예 우리가 만드는 베이스부터 이제 변형이 돼버리면 배열까지 다 끝났어요. 배열까지. 근데 변형된 상태의 베이스에서 배열을 하고 큐링을 하면은 당연히 왁스워시 하면 왁스워시가 지나간 자리에 그 레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그 레진 자체의 유지는 좋겠지만 벌써 변형된 베이스에 배열을 했기 때문에 배열은 변형된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초상도 물론 중요하다. 왁스가 아니고 왜 레진으로 해야 되냐면 당연히 왁스보다는 비교적 강도가 높기 때문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변형이 거의 없어서 적합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기에도 편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얘가 우리가 왁스바이트를 이렇게 환자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누르거든요. 누르면은 그때 이제 환자한테 꽉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꽉 물죠, 그죠? 꽉 물고 다시 이제 해보세요 이렇게 뺍니다. 빼면은 입안에 언더컷이 많거나 이런 모델이랑 약간 다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뺄 때 우리가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래 뺄 때도 있고, 아니면 한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게 언더컷이 있는 쪽에 왁스가 걸려버리면 약간 이제 틀어지면서 빼집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입에 넣으면 따깍따깍따깍 거려요. 그걸 또 우리가 또 힘줘서 꾹 누를 겁니까? 어차피 다시 빼면 뺄 때 또 변형이 올 건데, 어차피 그 부분에서. 그래서 레진으로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레진에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왁스는 더 많이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뭐 CO를 완벽하게 맞출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그 환자의 우리가 그 CO가 뭡니까? 가장 힘을 많이 줘서 다물었을 때 치아가 최대의 면적으로 닿아 있는 상태를 CO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 환자한테 꽉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꽉 물면 치아만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꽉 맞물리는 게 아니고, 하악골이 지금 여기 이극 부위에 있는 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꽉 물어라고 하면 이게 약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악골이 이 이극을 중심으로 살짝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꽉 물면은 하악골이 약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극을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레진도 일어난 변형이 오는데, 약간의 변형이 오는데 왁스는 또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왁스가 아니고 레진으로 해야 됩니다. 자, 실습 동영상 보고 갈게요. 자, 모형 분석이 끝났으면 다 제가 스팀을 쳤습니다. 자, 모형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치과에 나갈 레코딩 베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 레코딩 베이스는 뭐 기초상과 왁스림 결합체입니다, 그죠? 자, 이제 기초상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기공사에서 덴처를 배웠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왁스로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풀덴처니까 강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메쉬를 깔았겠죠. 파샬 메쉬를 깔았지만 뭐 지금은 수업이고, 그리고 보험용 덴처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보험 덴처는 메쉬가 안 들어갑니다. 메쉬 메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왁스림을 하기 위한 기초상을 만들어 줄 텐데 절대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스터디 모델이니까 깨끗하겠지만 이것 또한 이 부분에 언더컷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렇게 언더컷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더컷이 있으면 잘 안 빠져요. 그렇다고 너무 언더컷을 없애면 안 되지만 그러면 이제 구강 내에서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언더컷이 아닐 정도로만 우리가 릴리프를 해줍니다. 그죠? 아니 이인프에서 입에서 잘 맞으면 뭐합니까? 모델에서 안 빠지는데. 그럼 무용지물이니까 여기 언더컷 부위에 자, 이런 식으로 언더컷을 약간 줄여주는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좀 더 할게요. 자, 특히 상악은 전치 쪽에 많고 하악은 뒤쪽에 많습니다. 레트로몰라 패드 쪽에. 이 작업을 안 해주면 나중에 이제 레진으로 할 때는 왁스로 했으면 왁스가 약간 벌어지면서 찢어지고 그러면은 거의 뭐 정확성이 없다고 봐야겠죠. 왁스가 변형이 심하니까. 그래서 레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 부위까지 덮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언더컷을 이제 약간 블록아웃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네, 한물러너치 쪽에 있습니다. 한물러너치 쪽에 약간 너무 또 없으면은 구강 내에서 유지가 없어지니까 언더컷인데 그래 심하지 않은 언더컷. 왜냐면 레진으로 만든 기초상 레코딩 베이스든 레코딩 베이스랑 왁스림이랑 같은 말입니다. 임상에서는 거의 다 레코딩 베이스라고 해요. 이게 되게 뭐 애매한데 언더컷이지만 심하지 않은 언더컷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간 메커니즘이 약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블록아웃하고 덴처를 만들면 이게 뜨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해서 얘기한 건데 어차피 왁스들은 나중에 왁스워시 할 때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필요로 한 블록아웃이 필요할 때는 퍼티로 해야 됩니다. 퍼티로 블록아웃을 해줍니다. 하드 퍼티. 그거는 어차피 왁스워시 해도 안 날아가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일단은 작업하기 쉽고 나중에는 이게 다 레진으로 다 바뀝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더컷인데 지금도 이게 나중에 기초상으로 빼면 안 빼지는데 입안에서 어떡하냐. 입안은 돌이 아니죠. 그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언더컷이 될 정도로 원장님이 좀 칩니다. 욕을 먹는 기사들도 있어요. 아니 이게 언더컷인데 원장님이 그래 하죠. 아니 이게 언더컷인데 팔리싱할 때 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덴처를 많이 만들수록 그런 이제 능숙함이 나옵니다. 욕을 먹는 만큼 나와요. 욕을 먹는 만큼. 제 손에서 분노가 좀 느껴집니까? 그래서 초반엔 잘 몰라요. 그래서 초반에는 첫 거래하는 치과에는 이 원장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냅니다. 보내면은 나중에 피드백이 와요. 소장님, 이거는 좀 많이 언더컷이 된 거는 체어 타임이 좀 기니까 일단은 시작하는데 체어 타임이 기니까 이렇게 언더컷이 심한 경우는 좀 쳐주세요.
아니면 아예 뭐 그냥 서베이어 보듯이 이렇게 해달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래 되면 뭐 유지가 없으니까 저도 이제 살짝만 쳐줍니다. 많이는 안 쳐주고. 자, 이렇게 상악은 이렇게 블록아웃이 끝났습니다. 자, 하악은 어디냐? 하악은 전치부는 잘 없어요. 어차피 전치부도 이런 환자 잘 안 옵니다. 이렇게 싱싱한 레주알리치 잔절치조골을 가진 환자 잘 없어요. 예, 그럼 막 꺼져 있죠. 꺼져 있으니까 덴처를 하겠죠. 살아 있으면 임플란트를 했겠지. 꺼져 있고 임플란트 픽처 두께가 안 나오니까 덴처를 하겠죠. 골도 약하고. 그러면 자, 그럼 여기는 어디냐? 보통 여기입니다. 그 레트로몰라 패드, 설측 레트로몰라 패드 이쪽이 보통 언더컷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블록아웃을 해주죠. 잘 빠지라고. 근데 이거를 원장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파이널 이제 보철이 나갈 때는 얼마나 쳐야 될지는 이게 원장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환자마다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왜냐면 이런 잇몸을 소프트 검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딱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몰랑몰랑해서 진짜 이 정도 언더컷인데도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더컷이 있는 부분에 덴처가 들어갈 때 아파서 아 하는 환자도 있고, 그걸 또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또 묻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애매하면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라. 즉 말은 뭐다? 책임을 떠넘겨라. 굳이 내가 책임을 다 질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철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원장님이 원하는 보철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면 됩니다. 애매하면. 아니면 소장님한테 물어보든가. 그러면 이게 만약 뭐 잘못되더라도 소장님이 잘못되면 소장님이 욕먹고 하는 거지 본인이 욕먹을 일은 없다. 왜? 난 물어봤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언더컷 메꿀까요? 안 메꿀까요? 그럼 메꿔! 이러면 언더컷 메꿔서 갔는데 뭐 치과에서 뭐 헐겁다 이러면은 야 이거 너무 헐겁다더라.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미친 소장은 이런 정신 나간 소장은 없거든요. 왜냐? 자기가 메꿔라 했으니까. 그래서 애매하면 무조건 소장님한테 물어보시라. 자,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약간 부드럽게 보더를 가리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언더컷을 메꾸면 돼요. 좀 더 메꿔야겠다. 이렇게 또 너무 언더컷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언더컷. 자, 그 다음에 레트로몰라 패드란다. 레코딩 베이스의 그 깊이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덴처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덴처 깊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보더를 그려보겠습니다. 소대는 피해서 자, 이렇게 상악 보더 완성. 그리고 하악 보더가 뭡니까? 그냥 가장 깊은 부위죠. 베스티뷸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클리니컬 부분에서 베스티뷸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에서는 보더라고 하죠. 왜?
사람 입안에는 보더가 없습니다. 뭐 달라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베스티뷸르라고 하고, 이제 보철의 입장에서는 보더라고 하죠. 자, 보더가 될 부분을 끄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레트로몰라 패드입니다. 레트로몰라 패드.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레트로몰라 패드랑 똑같은 모양으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퀴즈 나갑니다. 이 퀴즈는 성적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파이널 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가 들어가 줘야 되는 이유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출하면 됩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얘기한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뭐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임상에 계시는 기사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구글링 해주셔도 되고. 자, 이 부분을 왜 S자로 꺾어야 되는지, 자, 퀴즈 냈습니다. 자, 이걸 다 그린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레진 분리제를 바릅니다. 레진 분리제는 뭐 흥건하게 발라도 되고, 뭐 얇게 발라도 됩니다. 어차피 두께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자, 방금 낸 퀴즈의 정답은 제 메일로 가장 빨리 보낸 사람한테 가산점을 드리겠습니다. 제 메일은 영어 DT472 상진입니다. 상진이 DT 상진이 DT472 네이버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B반만 해당됩니다. A반 해당 안 돼요. 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바르고, 웬만하면 에어 불지 마세요. 에어 불면은 이게 하얗게 뜹니다. 특히 이 GC, 제일 만만한 레진 분리제죠. GC 같은 경우는 하얗게 뜨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다 이제 코팅돼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에어 불지 마시라. 뭐 흡연자들은 이거 발라놓고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면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일 해도 되고 하니까. 자, 이렇게 레진 분리제를 다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상을 만들어야겠죠. 기초상은 이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저는 보더 부위를 덴처처럼 만들어줘요. 덴처처럼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모아서 이렇게 누르면서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에가 동그래져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최대한 레저알리치 제일 위쪽은 최대한 얇게 만듭니다. 왜? 레진실을 심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굵거나 그러면은 레진칠을 심을 때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왁스는 녹이면 되는데, 레진치 깎으면 좀 아깝잖아요. 왜냐면 여기 어차피 다 핑크 레진으로 다 들어갈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두꺼우면 왁스가 있는 상태에서 또 덴처바로 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왁스도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그렇다고 너무 얇게 하면은 뺄 때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으로 한 1.5mm, 1mm, 1에서 1.5mm 하면은 뭐 대충 1.25mm 하면 되겠죠. 이게 사람 손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정도 두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레진은 뭐 만만하게 버텍스 레진 쓸게요. 이거는 저희 아이 분유 스푼입니다. 한 3분의 2 스푼 정도면 돼요. 이 정도. 왜냐면 얇게 깔 거기 때문에. 자, 충분히 믹싱을 해주고, 뭐로 이렇게 하나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덮어 놓고 우리가 할 일은 손에 바세린 바르기. 이거 안 바르면 난리 납니다. 손. 자, 이렇게 하면 버텍스 레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굳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뺍니다. 도우 스테이지는 약간 늦어요. 하다가 굳습니다. 약간 샌드에서 도우 중간. 다 이렇게 퍼질 때 이렇게 해서 이게 도우 스테이지 때 하면은 하다가 굳어요. 그럼 떼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또 그럼 또 집에 늦게 가지. 이렇게 해서 쭉 밀어내서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은 끝에가 이렇게 동그래집니다. 보이죠? 이렇게. 그걸 직접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보안 편향 때문에 봐, 아직도 안 굳었어. 아직도 도어 스테이지 때 했으면 굳었을 텐데 아직도 안 굳었어. 쉬운 거 같죠? 근데 끝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딱 봐도 깔끔하죠, 그죠? 예. 이렇게 동글하게 만들면 된처바를 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맞잖아요. 어차피 이 위에는 이제 핑크 왁스가 들어갈 거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가 들어갈 거고, 그죠? 뭐 다듬하게 되긴 좀 다듬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푹푹푹 눌려 가지고 했을 때랑은 일단 생긴 게 다르잖아요. 그죠? 이쁘죠? 안 이쁘나?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가? 제가 볼 땐 이쁩니다. 예. 자, 그 다음 상악 했으니까 이제 하악.
자, 상악은 아까 제가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바람떡이라고 하죠.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동그란 떡같이 해서 올렸는데, 얘는 할 때 약간 돌돌 말아 가지고 요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한 3분의 2 정도. 근데 했는데 많다 이러면은 하다가 떼내면 돼요. 어차피 도우랑 샌드 중간이기 때문에 떼낸 부분이 이렇게 문지르면 또 없어지거든요. 역시 이거 쓰고 나면은 휴지로 닦아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귀찮은 일이 생겨요. 자, 소장님 왜 혼수비대로 안 합니까? 이랬는데, 제 이 손 누르는 이 느낌 자체가 혼수비입니다. 소장님 왜 레진 애프터 안 넣습니까? 그거는 술자 마음이다. 국시 칠 때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 석고는 제가 혼수비대로 해요. 혼수비랑 그 다음에 매몰제 믹싱할 때는. 근데 이거 어느 천년에 믹싱 그 혼수비 재고 있습니까? 집에 안 갈 거예요? 자, 다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바셀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작업하기 전에는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일지 안 보일지 안 보이네. 아주 좋아. 손때가 좀 묻어요. 지금 양옆에 조명이 2개입니다. 방송용 조명이 2개인데 그래서 그런가 아주 뽀사시하게 나오네요. 모델 자체도. 학생 때 사서 잘 쓰고 있습니다. 굽겠다. 자, 아직 안 굳었지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요. 절대 떡상에서 하면 안 됩니다. 교과서는 당연히 떡상에서 해라고 하는데, 떡상 되기 약간 전에 해야 돼요. 그래야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야 한 번에 대처바 안 끝내고, 대처바 안 되고 끝내지. 이거 대처바 하기 시작하면요, 손에 손등이랑 옷이랑 안경이 전부 다 대처등이 노란색 가루 묻어가지고 지저분해. 많으니까 좀 떼고 길게 늘려가지고 올립니다. 이렇게. 어때요?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셀린이 부족하네요. 또 이제 넘어간 부분은 위로 올리면은 또 이쁘게 또 따라와 줍니다.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원래 본인 루틴대로 하시는 대로 해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감성이에요. Just my 감성. 자, 여기서 솔소대를 조금 이렇게, 솔소대를 너무 덮었으니까 올리고 다시 위로 조금 끌어올린 다음에 손가락으로 톡톡톡 치면은 동그래집니다. 올린 다음에 톡, 올린 다음에 톡톡, 그 다음에 앞쪽. 웬만하면 구치부부터 몰아서 오십시오. 몰아서. 제가 지금 여기 구치부를 뾰족하게 세우는 이유가, 지금 제가 좀 양을 좀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빠르고 쉽게 치려고 그래요. 빠르고 쉽게 치려고.
이번에는 조금 제가 좀 늦게 해가지고 좀 굳었습니다. 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접바 돼야지 되는데,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치려고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왜? 이제 이 위에만 이제 싹 치면 되잖아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또 쳐야 되니까. 자, 이게 약간 초심자들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초심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떡졌으니까 여기 덴처바로 좀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래 봤을 때는 위에는 별 레저리지 쪽에는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와 있죠. 이거 다 얇게 칠 거예요. 치면은 왜 제가 치는 게 싫은가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자, 상하 빠지는지 확인. 당연히 언더컷이 없으니까 빠지겠지. 이렇게 얇죠? 보여요? 이게 하얗게 된 부분이 얇은 겁니다. 밝아서 눈부셔서 눈뽕일 수도 있는데 얇아요. 그러면은 이래 되면 배열하기 쉽고 손 안 대도 되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이제 왁스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실패자. 예. 제가 너무 늦게, 아까 미싱한 거에서 너무 늦게 빼진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로 얇게 하시면 돼요. 예. 다시 해야겠다. 대접바 되기 싫어. 자, 이렇게 다 다듬었습니다. 다시 만들었는데도 하다가 굳어가지고 위에만 갈았어요. 네. 자, 이제 왁스를 한번 올려볼까요?